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첫 친명 확보인데 국감 당일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럼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환 조사하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예. 뭐 영장을 청구를 지난주 했습니다만은 소환 조사였죠? 네, 사실 이게 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 청구하는 것인데요. 뭐 검찰 입장에서 이게 뭐 국감 당일인지 여부를 그렇게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검장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면 이제 직권남용이랑 허위 공문서 작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밈스에서 한 60여 건의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해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뭐 예컨대 표류 조사를 한 4군데서 했는데 3곳은 그렇게 북으로 예. 안 간다.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전문가들한테도 한 7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유리한 것들만 2군데만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결국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라고 예. 하는 게 기본적인 혐의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김홍희 청장 같은 경우는 월북으로 단정하는 발표를 3차례 한 이런 인물이기도 그렇죠. 한데, 자, 두 사람을 지난주 소환하고 오늘 이제 영장을 친 이런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구속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이 아니죠. 은퇴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지금 현재 해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증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공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 건물 안에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증거들 다 문서로 존재해서 이 두 사람이 도주의 위험도 없고 예.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보기엔 마땅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쇼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도망가거나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특히나 구속영장 발부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전직 공무원들을 굳이 구속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어떻게 바라볼지도 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물론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서류상의 증거는 다 확보가 됐겠지만 결국 외부에 있다 보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안보실장을 했던 서훈 실장과의 관계에서 사실 핑퐁 게임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저쪽에서 얘기했다, 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뭐 서로 부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인적 증거를 조작할 위험성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범죄의 중대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저는 뭐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예. 자, 정보 삭제는 그런데 뭐 국방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국정원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삭제를 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제 청와대 회의가 끝난 직후 새벽 3시에 이제 삭제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서훈 전 안보실장 다 이제 앞으로 검찰이 소환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뭐 수사를 하겠죠. 예. 검찰이 혐의를 두고 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하는 거 뭐 누가 못하게 합니까? 수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삭제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표현을 하는데 밈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국방부에 있는 메인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자료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삭제된 모든 레코드가 남는 형태로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삭제를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별 PC들이 각 기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 PC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파일을 제한하는 것을 서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공개했던 자료 혹은
청와대 NS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무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열어볼 수 있었던 국방부 자료가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는 삭제겠지만 이건 삭제가 아니라 파일의 억세스 범위를 조정한 것뿐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법원에 가서 뭐 이제 기술적으로 다퉈볼 문제는 될 텐데요. 지금까지 국방부가 설명했던 것으로 놓고 보면 원래 그 파일은 국방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겠죠. 근데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뭐 서훈, 박지원 두 분 다 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는 하고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밈스 삭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액세스 범위를 조정한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원본 자료를 삭제한 건지 수사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서욱 장관이 새벽에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삭제를 했다. 예.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 보면 정황적으로 이거는 뭔가 청와대에서 서훈 실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식의 뭐 어떻게 보면 절차 없이 뭐 새벽에 막 실무자 불러다가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이었냐 이게 앞으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원본을 삭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검찰은 또 집에 있는 소설책 찢어놓고 이거를 서점에 있는 새 책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렇게 이제 논리에 반박을 하고 있는데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문이 5개 있는데 5개를 다 열지 아니면 하나만 열어서 이쪽만 보이게 할지 여부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고 국방부가 행사했다라고 해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삭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할 때 이 안에 있는 자료가 확인이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특히 밈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SI, 시그널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이 함께 감청하고 북한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휴민트 포함한 모든 자료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미가 함께 내린 결정이거든요. 이 결정을 한국 이 국방부에서 조작하거나 없앤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 말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것은 뭐 원래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전 들여다보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밈스에 업로드할 때도 그런 고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액세스 범위를 두고 특히 이제 밈스에 올린다라는 것은 이게 당연히 다 민감한 정보들이고 처음에는 일단 올렸다는 거예요. 이 밈스 삭제라는 것이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유통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해당 서버에 올라갔던 것을 일부에서라도 삭제한다. 결국 그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예. 없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어떤 정보가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고 어떤 정부 기관 내에서도 왜곡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페에서 1, 2, 3등급 나눠서 회원 등급별로 공개되는 자료가 다르다라고 해서 자료가 삭제됐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밈스를 뭐 구동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카페 정도로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나흘 만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영장이 오늘 이렇게 청구되다 보니까 오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출석한 법사위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앙감사장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인식합니까? 서해 공무원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또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가 됐어요. 이러면 박지원 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네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3일이 24일로 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안보실이 하는 거고 서욱 장관은 보조적인 역할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훈 원장도 당연히 구속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송경호 지검장 서해 피격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당 의원이 물었더니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는 저버리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저는 철저하게 짓밟은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참이 초기에도 그렇고 국정원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꽤 지속적으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원보이스로 계속적으로 외부에는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비쳤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예. 100%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들은 다 무시하고 월북이라고 볼 만한 자료들만 짜집기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명예를 짓밟았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심지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홍희 해경청장이 그러니까 한자가 쓰여진 뭐 구명조끼인가요? 이런 게 나오니까 나는 그거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아니 국가기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고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 결과가 틀린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월북으로 볼 증거도 있고 월북으로 보지 못할 증거도 있을 텐데 지금 검찰과 지난번에 감사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월북으로 그 볼 증거만 취사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이제 구명조끼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여기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감사원 그 결과 발표 때부터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송경호 지검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 구명조끼 하나로 사건을 뒤집으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부분은 그것 외에도 다른 정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결과 뭐 내부의 취재 과정에 따르면 이분이 중간에 다시 중국 어선에 탑승해서 붕대 등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에서 사용했던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그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하여튼 다시 하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구조가 됐는데 그 배에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무전 등 연락을 통해서 해경이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과정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고인이 있고 이제 유가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좀 침착하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야당에서는 감사원과 수사 협조를 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여기 선을 그었었고요. 자, 가장 관심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칼끝이 비칠 거냐. 자, 이건데 오늘 송경호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원론적인 발언이죠.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성역은 아니니까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사를 하고 뭐 정말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감사원에서 수사 결과 이제 중간 발표, 뭐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보고 받고 대면 보고 받았을 때도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그냥 뭐 진실을 밝혀라, 뭐 잘 처리해라. 그러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하는 것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 보이거든요. 서훈 실장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발표해라고 했다라고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검경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욱, 김홍희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거고요. 아마 21일에 영장 심사가 있을 테니까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